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목요일 아트원 뉴스 시작합니다. 우민아트센터에서 경연자로 진행되는 우민극장은 시각예술의 공공적 기여와 창의적 소통을 지향하는 복합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우민극장은 싱글 채널 비디오 작업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의 정치학 프로파간다의 장을 차용한 사적인 광장을 2월 4일까지 선보입니다. 전시는 개인의 삶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며 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이 그 시대적 상황을 유추하는 가장 큰 단서가 된다는 것을 착안했는데요. 가장 개인적이고도 사적인 문제가 우리의 보편적 사회 문제와 연동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문제와 공적인 문제의 연관성의 자각에 대한 전시의 전제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라는 모호하고도 안일한 금극기가 이 사회적 문제가 강권하는 연대적 책임감을 회피하는 변명으로 작동해 왔음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관객은 각자 도생에 급급한 우리들에게 사회적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가깝게 이해하는 단초로서 작동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본부 갤러리 815에서 앙대팡당 2017년 전시를 2월 5일까지 개최합니다. 올해 전시는 회와 판화, 사진을 포함한 평면 작가 40여 명과 함께하는 아트페어 형식의 전시인데요. 앙대팡당은 파리에서 살롱에 반발한 미술가들이 1884년 5월에 독립적으로 기획한 전시로 파리의 한 가건물에서 열린 제1회 앙대팡당 전시회에 조르주 쇠라, 폴 시냐크, 올딜롱 르동 등이 참여했습니다. 전시된 쇠라의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는 인상주의의 종식시키고 신인상주의를 여는 계기를 마련하며 이 미국에서는 앙대팡당이 1917년 4월 10일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딱딱한 형식 없이 진행되는 앙대팡당 2017년을 통해 작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고 관객은 작가의 재능을 즐기길 바랍니다.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이인숙 작가의 초대전을 1월 26일까지 전시합니다. 이인숙 작가의 정물은 이 시대의 국가,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전시장에 설치된 작품을 불안하고 또 위험한 정물로 주제 잡았는데요. 정물이라는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 즉 생명을 다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화초나 나뭇가지 없는 도자기의 기물에서 이 형태와 색으로 생명을 노래합니다. 이인숙의 정물화에서 우리는 조용함 속에 위태로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고도 적막한 배경 속에 수평적 구도로 가지런히 나열된 기물들이 서로 속닥이는 무언의 대화를, 그들이 서로 밀쳐내는 정중동의 긴장감 같은 부분입니다. 관객은 재기발랄한 형식의 변화보다 정물화의 존재론적 위상에 천작하고 또 내용을 다듬어가는 그녀의 정물화가 향후 이러한 진정 위에서 보다 더 풍요한 변화를 선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은사진미술관은 2013년부터 세계사진사의 맥락 속에서 한국 사진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발전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해외 교류전을 개최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코리아 온앤오프 전을 2월 22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는 프랑스 국제적인 사진 창작 집단 땅따스 플러스 소속 작가 12인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한국의 모습을 각자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담아낸 결과물로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이 코리아 온앤오프 고은사진미술관 연례기획, 부산 참견의 작업들과 함께 파리 국제예술교류센터에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관객은 한국 사진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부산과 프랑스 사진가의 시선으로 포착한 한국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임수 작가의 초대전을 1월 26일까지 개최합니다. 붉은 갯벌의 찬란한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보여지는 이 다채로움이 그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작품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색을 바꿔가는 순천만의 칠면초 군락과 그 위의 하늘은 단순히 보여지는 세세한 풍경이 아닌 붉음으로 번져나가 결국은 흐릿한 회색조로 바뀌어가는 시간과 세월의 흔적인데요. 보이지 않는 새들의 날갯짓과 피지 않은 갈대들의 사그락거리는 소리를 채집하여
작업실에 펼쳐놓았다고 합니다. 관객은 이 모든 거친 바람을 잠재우며 붉은 갯벌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빛이라는 작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늘 갯벌이 가난하고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승철 작가의 초대전이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1월 26일까지 열립니다. 이승철 작가의 닭은 두 발로 단단히 땅을 지지하고 벼슬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눈을 화면에 뚫을 듯 앞을 응시하며 통나무처럼 땅을 내딛는데요. 부드러운 닭벼슬은 단단하고 위험 있는 왕관이 되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희고 갈색인 닭은 온갖 색으로 강렬하게 치장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 시대를 깨우듯 잘못을 꾸짖듯 거친 붓자국은 이 화면을 찍어내리고 있는데요. 미술평론가 전하정 씨는 닭은 인간에게 길들여져 있으면서도 그 본연의 원시성을 잃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관객은 그림 속의 닭을 바라보다 오히려 닭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페리즈 갤러리에서 노충현 작가의 자리전이 2월 11일까지 열립니다. 자리전은 동물원에서 주인공인 동물은 부재한 상태로만 만들어 그 남아있는 공간만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동물을 관찰하고 경험하기 위해 찾아간 공간인 동물원에 이 대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장소성에 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작가의 의도는 그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는 동물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면서 바라보게 되는 공간, 또 무대 장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동물원이라는 공간은 동물들을 전시함으로써 제국주의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확장된 세력과 여가를 통한 권력이 보이지 않는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은 시간이 흘러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즐기는 동물원은 교육과 여가라는 목적으로 감옥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 동물을 가두어 둔다는 큰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성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관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동물원의 공간만큼 위태롭고 아슬한 구조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김정희 작가의 초대전이 1월 26일까지 개최됩니다. 김정희 작가는 자신만의 세계와 열정을 확신하며 서정적이고 신비로운 조형 세계를 일구어내고 있는데요. 구상회화로 출발해 20여 년간 구상적 형상 표현으로 무한한 상징의 가능성들을 찾아온 이 시도에서 작가가 붉은사계나 맨드라미 꽃과 같은 소재주의에 빠지지 않고 무엇보다 자신의 표현 의지와 일치되는 상징의 지평을 확장시킨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작가는 내면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에덴, 즉 목유도원도 신락원으로 표현되는 정신에 기반하는 작업을 통해 관객은 작품들 가운데서 마주하는 일상적 이미지들이 이 왜곡과 비현실적 알레고리의 도입을 해독해내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신년 기획으로 아름다운 순간 전시를 2월 19일까지 진행합니다. 현대인은 아름다움의 과잉시대에 아름다움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부정성이 사라진 매끄러운 향락이 일상세계의 불균형과 갈등을 지워버립니다. 나에게 결코 상처 입히지 않을 것 같고 판단도 해석도 또 사고도 필요치 않은 즉각적인 만족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추구되는 나르시시즘적인 욕구와 또 소비의 아름다움이 이 아름다움에 대한 과잉과 거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잉으로 소비되는 아름다움이 진정 아름다움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미묘하게 흔들리는 그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이 미술이라는 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도로 기획됐습니다. 관람자들은 아름다운 순간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를 감지하고 나아가 현대 미술의 변용과 확장을 이 미학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미술관 리움은 덴마크 출신의 올라퍼 엘리아스 작가의 세상 모든 가능성전을 2월 26일까지 진행합니다. 올라퍼 엘리아슨 작가는 시각미술에 기반하여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을 거듭하면서 자연, 철학, 과학, 건축 등으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주로 움직임이나 빛, 거울을 이용한 착시 효과, 기계로 만들어진 유사 자연현상, 빛과 색채를 이용한 시각 실험과 같은 이 비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지는 그의 작품들은 그것이 놓이는 장소를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화시키며 관람객에게 하여금 새로운 인식과 경험을 하게 합니다. 아이슬란드에 이끼를 설치한 이끼벽, 물이 중력을 거슬러 오르는 뒤집힌 폭포 등 그의 초기작들을 비롯하여 천여 개의 유리구슬로 이루어져 거대한 성운처럼 보이는 당신이 예측 불가능한 여정, 물과 빛으로 만들어낸 무지개 집합과 같은 신작들을 포함한 총 22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이 전시를 통해 예술은 정체되고 닫힌 의미가 아니라 현재 존재하며 늘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엘리아슨의 작품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닭그림전을 오늘 개관하는데 우리 다 같이 뭐 테이프 커팅이나 우리 허여식 안 하고 도록도 간단하게 하고 이제 이런 거 문화를 좀 바꾸려고 그러니까 우리 박수로 개막식으로 한 해를 보내고 올해는 정말 펄펄 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든 국민들의 소원이 함께 할 거예요. 이 분위기도 연합장에도 모두 이렇게 함께 소망을 피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덕담 한 마디씩 하는 걸로 좀 오프닝을 하죠. 올해는 새로운 그 당해를 맞이해서 또 희망차고 또 진짜 여기 또 그림 쪽이시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관객으로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닭띠예요. 닭띠는 닭 그리면 왜 안 되죠? 네.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일이 너무 많아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 민우미술관이 정말 더 번성하고 이 지역사회에 많은 화가들에게 좋은 그런 장소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원숭이 해를 맞아서 원숭이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해서 정말 저희 대한민국은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올해는 닭의 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전시회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가님들이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인데 작가님들이 띠를 한 번씩 다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 그래서 그 띠에 관한 것들을 12개씩을 작품들을 다 한 번씩 해서 어떤 그 선물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올해가 그 닭의 해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가 또 붉은 또 날아오르는 닭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우미 그 민우미술관뿐만 아니라 우리 미술관 같은 그 아티스트라든가 아트TV도 같이 하늘로 펄펄 날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작가들도 아주 펄펄 날아가지고 올 한 해가 아주 그 날아오르는 닭처럼 아주 비상하는 한 해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올해 닭의 해인데요. 정유년 닭이 오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물려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리고 새벽을 알리는 것이 수탉의 기상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희망찬 한 해가 됐으면, 시작이 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들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한테도 바람입니다. 올해는 2017년 정유년 닭띠, 제가 닭띠예요. 네, 이번에 닭그림전에 저는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일단 저는 요즘 욜로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한 번뿐인 인생 힘차게 활기차게 살아보자, 그런 말이 지금 많이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서 그런 말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담아서 이번에 정인년 욜로라는 제목으로 닭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다 꿈꾸는 모든 일들 힘차게 파이팅하셔서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너무 이번 닭그림전 참여해 주셔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 2017년 첫 전시를 여기 민우미술관에서 하게 된 거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첫 출발인데 또 이제 좋은 일과 함께 같이 시작하게 돼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작품을 북이 영화를 의미하는 제가 이제 즐겨 그리던 모란꽃하고 그다음에 기운 생동의 붉은 닭을 같이 이제 구성을 했는데, 기하학적 형태를 넣은 것은 제가 항상 제 시그니처로 사용을 하는 그 코드이기도 하고요. 또 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서 희망을 느끼고 또 소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요즘 동아일보 이렇게 크게 나온 그림 오늘 내실 거죠? 네네, 이번에 동아일보 신년 특집에 나왔었습니다. 이건 네. 처음 새 벽도 못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있어서 연결이 돼서 그 작품 어디냐한테 마침 이미지만 쓴 거니까 작품이 있다 해서 그럼 여기 전시하자고 해서 오늘 부지런히 어제 굉장히 빠르세요. 왜냐면 지금 또 딴 데 오늘 또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딴 데서 전시하자. 저 이미 여기서 왔는데. 맞아요. 순발력이 진짜 있어. 빠르세요. 맞아요. 저는 생각 바로 못하고 네 그러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지금 막 연락이 오고 있는데 뭐 다 안 된다고 지금 할 수 없이. 아니 잘 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뭐가 이제 그리고 다른 신문사에서 작가 작품을 별로 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민화나 이런 거에 실었고 특집 기사를 쓸 때 근데 이제 그 작가 작품을 맞아요. 민화. 그러니까 중앙일보를 제가 한번 사서 봤어요. 어떻게 실렸나 했더니 거기는 그냥 과거 민화에 작업을 했고 동아일보는 이제 작가 거를 썼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데서도 메인 화면으로 썼어요. 작가들한테 좋은 거죠. 네, 저 굉장히 영광이죠. 우연치 않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시간 갖고 오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종류년 붉은 닭의 해입니다. 그런 만큼 나하고도 특별한 연이 있어요. 저희 45년생 오감자인데요. 올해 종류년 해를 맞이해서 사실 이렇게 민우 미술박물관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전시를 하게 된 거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민우 박물관이 발전하였으면 좋겠고 또 우리 미술인들이 올해는 더욱더 행운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은 열심히 그리고 그 다음에 홍보하는 시간은 10%? 그림 그리는 개인전 전날까지도 그리니까. 그림은 한 달 전이나 최소한 보름 전에 끝내놓고 나머지 15일이든 열이든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또 미리 발송할 거 더 먼저 했어야 되고 근데 그냥 최소한 한 달 전에 끝나야 돼. 그리고 홍보에 매스컴에 다 보내고 신문사고 뭐고 그 사람들이 신문을 내주든 안 내주든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아티스트에 저한테 편집주가 남건 이렇게 해서 오면 웬만하면 내줘요. 웬만하면 조그맣게라도 성의거든. 그 사람들이 나한테까지 보내줬으니까 일부러 다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크게 내든 작게 내든. 그래서 홍보에 주력하라. 그냥 쓸 때는 화려하시게 돈 쓰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금년부터는 쓸 때는 화려하시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홍보, 실질적인 작업, 실질적인 어떤 전시를 위한 전시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옴츠렸다가 개구리가 옴츠렸다 하면 탁 뛰잖아요. 먹이 잡으려도 호랑이도 가만히 있다가 내가 꼭 배고프면 딱 그때 가서 잡잖아요. 그러듯이 그림도 내가 참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리고지라고 또 전시를 한번 꼭 해서 사람들한테 이걸 꽝 터뜨려 줘야 되겠다. 그럴 때 전시를 해야 되고
끌려다니는 전시, 뭐 이렇게 저렇게 한두 점 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꼭 해야 될 전시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쏟아붓는 그런 정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공연하는 사람들도 뭐 전국 경험을 뭐 다 하잖아요. 공연장 극장마다 다 가잖아요. 시골 극장 다 가잖아요. 우리 경기도 가평 시골인데도 거기 다 와요. 그렇듯이 우리 이런 걸 해보고 뭐 좀 획기적인 그런 모임을 가졌던가 그런 데 참여하던가 적극적인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하고 맨날 같이 다니니까. 제가 오일 받아도 여자친구들하고 여자 안 받아도 다닐 테니까. 풍하면 변한대요. 풍하면. 내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물어줘. 그러니까 내가 그림이 안 팔려? 아니 내 그림이 안 돼? 그거 어떻게 돼요? 그림을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변하든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지적인 얘기입니까? 어려움은 어려움을 닥치는 만큼 또 성숙할 수 있는 생각이 바뀌니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어려우니까 나 포기하고 주저앉으니 그럼 지금부터 작가로지 말아야지.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하면 변한다는 말을 요즘 제가 아주 머리에 많이 박히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좋은 얘기 같으면 써서 써먹어보십시오. 네, 오늘 감사합니다. (2017년) 정유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붉은 닭띠의 해이며 60간지 중 34번째의 붉은색으로 이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정과 12지 중 닭을 뜻하는 유로 붉은 닭이란 의미이다. 이처럼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 선언과 깨달음의 의미를 한다. 더 넓은 의미로 새로운 세상의 시작, 위인의 탄생을 의미한다. 또한 닭은 예로부터 많은 알을 품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덕을 갖춘 새로 표현이 되어 있다. 한시 외전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머리에 관을 쓴 것은 문이요, 발에 갈퀴를 가진 것은 무요, 적에 맞서서 감투를 하는 것은 용이요, 먹을 것을 보고 서로 부르는 것은 인이요, 밤을 지켜 때를 잃지 않고 알리는 것은 신이라 하며 닭의 오덕을 설명하기도 한다. 닭띠에 관한 다양한 설이 있는데 닭띠의 경우 부지런하며 머리도 총명하다고 한다. 또한 앞에 닥칠 일을 대처하기에 선경 지명이 밝고 꼼꼼하며 예의가 바르다고 한다. 이렇기에 뛰어난 인물들의 탄생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